2번의 사업 도전, 그러나 2번 모두 쫄딱 망한 사업가, 10번의 선거 도전, 하지만 무려 7번이나 낙선한 무능한 정치인.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그의 인생은 사실 온통 실패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살의 나이로 첫 사업을 시작한 링컨은 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죠. 24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그의 사업은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26살에는 약혼녀마저 세상을 떠나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29살에 정치의 길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닌 흑빛이었습니다. 무려 49살까지 8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를 맛보았고 친구들조차 그에게 이제 정치를 떠날 때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실패들을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연단의 기회로 삼았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51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등 큰 업적을 통해 현재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1등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즈미 마사토에 져서 부자의 그릇을 통해 실패가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으며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실패를 통해 커진다. 북미 프로야구 리그 MLB에서 2023년 최고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루이스 아라이즈 선수입니다. 그의 타율은 3할 오픈 4리, 즉 10번의 타석 중 3.54번의 안타를 쳤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10번 중 6.5번이나 아웃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10번 중 거의 7번 아웃을 당했으니 실력이 형편없구먼 이라고 욕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 MLB에서 10번 중 3번이나 안타를 친 기록은 전미 타자 순위 5등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록이니까요.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크다고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의 경험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부자의 그릇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실패란 결단을 내리는 사람만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아 실패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아웃당하는 게 무서워 타석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선수는 구단에서 즉시 퇴출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공이란 꿈의 구단에서 즉시 퇴출될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이상 슛을 실패했지만 역사상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에디슨은 10,000번의 실패 후 전구를 발명했고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발매하기까지 수십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죠. 저자 이즈미는 여러분의 반복된 실패가 여러분의 부자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부자의 그릇은 운빨도 잘 먹히게 만든다.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죠. 저자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초라한 아파트에서 세 식구와 오순도순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한 노동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복권에 당첨이 됐어. 복권으로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네. 2년 뒤에 파산한 거야. 그리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직장도 없어 당장 살 집도 없어진 거야.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대충 상상은 가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의 인생도 완전 망가졌다네.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돈만 뺏기고 그 딸은 버려졌거든. 이 복권의 당첨자는 본인이 가진 부자의 그릇 크기가 너무 작아 큰 복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파산을 하고 만 겁니다. 자신의 그릇을 넘어가는 큰 행운은 진짜 행운이 아니라 불행인 거죠.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임모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는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말이 겸손을 가장한 가식이라고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들은 부자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운을 잘 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 자신의 그릇을 키웠고 결국 그 그릇에 맞는 운을 만나자 그 복을 담아낸 겁니다. 부자의 그릇은 경험과 신용을 통해 견고해진다. 부자가 되는 길은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는 길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을 다루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점차 큰 금액을 다뤄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돈을 다루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신용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지출을 살펴보세요. 지출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의 신용평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경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유흥과 도박에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방탕하게 쓰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투자를 한다면 누구에게 돈을 맡기실 건가요? 돈을 쓰는 방식은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 신용 등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인 겁니다. 신용을 떨어뜨리는 지출을 꼭 줄이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신용도를 높여 부자의 그릇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더 큰 거래도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시키게 만드니까요. 결국 신용은 큰 돈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돈의 그릇도 키워줍니다. 오늘의 책 부자의 그릇은 장기적인 번영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부자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운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운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도 준비해야 하죠. 탁구는 라켓을 계속 흔들고 있어야 공이 날아올 때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돈부터 잘 사용하여 주변인들에게 신용을 얻는 재정 운용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의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돈 그릇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부자의 그릇을 한껏 키워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